태양의 나라 잉카 제국은 왜 멸망했는가? 몇 달 전 페루에 다녀왔습니다. 잉카 문명의 흔적과 마추픽추를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오겠다며 야심차게 떠났는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집에 가고 싶어졌어요. 잉카 제국의 수도였던 쿠스코가 해발 3,400m에 위치한 도시라 고산병에 걸려버린 겁니다. 고산병이라는 게 심장과 허파와 폐가 다 쪼그라드는 것 같은 느낌을 주더군요. 숨을 들이쉴 수가 없었습니다. 숨을 쉬기 어려우니까 산소도 공급이 안 될 테고 그래서인지 머리가 터질 것 같고 손발이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스러워서 잠을 자기 어려웠어요. 밤새 헉헉거리다 여기서 죽을 수는 없다 싶어서 새벽 2시에 숙소 프런트로 내려갔습니다. 직원에게 마추픽추고 뭐고 난 내려가야겠으니 가장 빨리 내려갈 수 있는 길을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2시간 정도 가면 고도가 좀 내려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낮아지냐고 물었더니 3,100m랍니다. 장난하나 싶었죠. 난 못 간다. 죽을 것 같다면서 고통을 호소했더니 그제야 제 상태가 심각해 보였는지 산소 호흡기를 주더라고요. 그걸 딱 대니까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처럼 살 것 같더라고요. 산소가 얼마나 고마운 건지 그때 알았습니다. 호흡기로 위기의 밤을 보내고 나니 조금 살만해지더군요. 산소가 들어가고 몸이 서서히 고도에 적응해서 그런 것 같아요. 몸이 나아지자 그제야 도시 곳곳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일 먼저 감탄했던 것은 12각 돌입니다. 잉카인들은 돌과 돌을 끼워 맞추어 건물을 지었습니다. 석조 건축 문화였지요. 그런데 그 벽을 보면 돌과 돌 사이에 종이 한 장 들어갈 틈이 없어요. 12각 돌도 12개의 모서리가 주변의 돌과 아주 정교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저마다 다른 모양의 돌을 완벽하게 끼워 놓았더라고요. 돌 다루는 기술이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보면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직접 보면 더 좋겠지만 고산병 때문에 함부로 추천을 못하겠어요.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모라이도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모라이는 쉽게 말해서 계단식 논 같은 것인데 로마의 원형 경기자처럼 되어 있어요. 바깥쪽에서 가운데로 갈수록 낮아지는 거죠. 그런데 각 층마다 온도가 달라요. 안쪽에 가장 깊은 곳은 햇빛을 직접 받는 곳이고 한 층씩 올라갈 때마다 온도가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각 층에 그 온도에 맞는 작물을 재배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는 감자를 심었고 가장 낮은 곳에는 옥수수를 심었다고 해요. 농업 기술도 발달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길을 지나서 공중도시 마추픽추에 도착하면 그 신비로운 풍경이 과학적인 설계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런 공중도시를 건설했는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들이 남긴 문화유산을 보면 고도로 문명이 발달한 나라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잉카 문명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1438년에 건국되어 1534년에 멸망했으니까요. 우리나라 역사와 비교하면 조선 왕조 초기와 동시대입니다. 어쨌거나 잉카 제국의 유산을 보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나라가 왜 100년 만에 망했지? 잉카 제국을 무너뜨린 사람은 프란시스코 피사로입니다. 대항해 시대에 새로운 땅을 발견하고 그곳을 정복했던 인물 중 하나입니다.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무척 많았어요. 콜럼버스가 황금이 가득한 신대륙을 찾았다는 소문이 퍼지자 너도 나도 금을 찾아 떠났던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땅에 도착하면 금을 찾겠다면서 현지인을 약탈했습니다. 이런 무자비한 정복자들 때문에 아메리카 대륙에 있던 나라는 차례로 무너졌습니다. 멕시코의 아즈텍 제국이 먼저 멸망했고 그 다음에는 페루의 잉카 제국이 몰락했죠. 아즈텍 제국을 무너뜨린 사람은 에르난 코르테스, 바로 피사로의 친척이었습니다.
피사로는 10여 년 전에 먼저 떠난 코르테스처럼 엘도라도, 즉 황금의 땅을 찾아 나섰던 겁니다. 피사로와 그 무리들은 남쪽 어딘가에 황금이 더 많은 땅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무작정 떠납니다. 그러나 순탄치 않았어요. 사람들이 힘들어서 도저히 못 가겠다면서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저처럼 고산병이 시달렸던 것 같아요. 이때 피사로가 나섭니다. 땅의 선을 하나 딱 그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북쪽에는 안정과 가난이, 남쪽에는 황금과 죽음이 있다. 나와 함께할 사람은 이 선의 남쪽에 남아라. 피사로의 말에 딱 13명이 남습니다. 그들만이 계속 가겠다며 버텼고 이후 스페인 왕실의 지원을 받아 병사 180여 명과 말 30여 마리를 끌고 페루로 원정을 떠납니다. 피사로의 친척이자 선배이기도 한 코르테스의 사례를 꼼꼼하게 분석했습니다. 코르테스는 고작 1000여 명의 병력으로 아즈텍이라는 큰 나라를 무너뜨리고 멕시코를 세웠죠.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아즈텍 제국의 왕을 사로잡고 아즈텍의 앙심을 품고 있던 부족들을 포섭했기 때문입니다. 피사로는 자신도 코르테스처럼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180여 명의 군사로 인구 600만의 8만 병력을 가진 잉카 제국을 상대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피사로는 잉카 제국의 황제 아타오알파에게 자신을 보러 올 것을 청합니다. 왕을 위해서 우리가 잔치를 열 테니 참석해달라고 말이죠. 이때 피사로가 선택한 장소는 페루 카하마르카라는 도시의 광장이었습니다. 광장은 삼면이 200m 정도의 높이에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고 한쪽만 열려있는 특이한 구조입니다. 병력이 열세하니 전략적으로 장소를 선택한 것입니다. 잉카 제국의 정규군만 8만 명인데 180명이 싸워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군이 들어오지 못하는 장소를 선택한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단 12척의 배로 그보다 10배나 많은 적선을 물리치기 위해 폭이 좁고 물살이 빠른 울돌목을 택한 것처럼 말이죠. 아타오알파가 피사로의 초대에 응했을까요? 왕은 수락합니다. 수만의 군대가 있었으니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아마 조금도 긴장하지 않고 이 특이하게 생긴 애들은 뭐지? 하는 호기심으로 응했을 겁니다. 다음 날 아타오알파가 도착하자 피사로의 무리 중 수도사가 성경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국왕의 조서를 읽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서양 열강들이 다른 땅에 쳐들어가면서 꼭 했던 주장인데 미개한 원주민들에게 기독교를 전해 교화시킨다는 내용이었어요. 아타오알파는 별 흥미가 없었겠죠. 잉카 제국에는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책이란 게 무엇인지도 몰랐을 겁니다. 신기해했던 것도 잠시 잉카의 황제는 성경책을 바닥에 던져버립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안 좋아졌어요. 수도사는 화를 내며 용서할 수 없다고 외쳤고 그 외침을 신호로 전투가 시작됩니다. 탕탕! 총소리가 들리자 잉카인들은 엄청나게 놀랍니다. 피사로의 군대가 가진 무기는 총과 대포 그리고 말이었어요. 세 가지 모두 잉카 제국에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총이 뭔지도 몰랐으니 총알이 발사되는 소리도 처음 들었겠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총이 아니라 총소리만으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깜짝 놀라 엎드려 있는데 이제 기마병들이 말을 탄 채 그 사이를 헤집고 다니는 거예요. 잉카인들의 눈에는 탱크처럼 보였을 겁니다. 상황이 이러니 다들 벌벌 떨다가 혼비백산해서 도망갈 수밖에요. 대군을 이끌고 온 이타오알파는 이 과정에서 별 저항도 못하고 생포됩니다. 전투는 너무나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붙잡힌 이타오알파는 스페인 사람들의 진짜 목적을 알게 됩니다. 선교가 아니라 금은보화를 훔치러 온 것을요. 그래서 제안하죠. 자신이 갇혀있던 방을 금과 은으로 가득 채워줄 테니 그만 풀어달라고 말입니다.
아타우알파가 갇혀있던 곳의 크기는 가로 6.7m, 세로 5.2m, 높이 2.4m였어요. 그 큰 방을 채우려다 보니 잉카 각지에서 금과 은을 털어와야 했죠. 방 안 가득 채운 금, 은을 스페인 사람들은 모조리 녹여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 양이 금 6,087kg, 은 11,793kg이라고 하니 어마어마하죠. 그러나 약속을 지킨 잉카의 황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태양의 나라 잉카는 이렇게 멸망의 길에 들어섭니다. 약 180명의 군사에게 제국이 무너진 것은 피사로의 치밀함도 한몫했지만 잉카 황제 아타우알파의 오만과 모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아타우알파는 적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었어요. 모를 뿐만 아니라 상대에 대해 알아볼 생각도 전혀 없었죠. 그저 나에게는 수만의 군대가 있다. 나는 태양의 신이다. 우리는 주변 부족과 싸워 항상 이겼다. 우리는 최강이다. 라는 생각에 파묻혀 있었을 겁니다. 아타우알파는 관성에 따라 늘 하던 대로 사고하고 늘 하던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 안일함에 오랜 시간 쌓아온 문명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진 것은 아닐까요?